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발신지는 20년 동안 방치된 낡은 집, 먼지 쌓인 다이얼 전화기였죠. 수화기 너머 변조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넌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40대 중반에 성공한 사업가 도윤은 그 순간 자신이 20년 전 짓밟았던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복수극의 시작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초고층 빌딩 42층 도윤의 사무실에는 5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년을 준비한 거래였죠. 이 계약만 성사되면 그의 회사는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도윤은 만년필을 들어 서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수화기를 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도윤이 수화기를 귀에 댔을 때 변조된 목소리가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건드렸습니다. 전화 속 협박자는 도윤이 20년 전에 훔친 것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대학 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준영의 프로젝트 기획안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죠. 도윤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했어요. 도윤은 어릴 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절대 아버지처럼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고. 그 다짐은 점점 성공 강박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이 아닌 임원 후보로 직접 영입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단 도윤과 준영 중 한 명만 선발한다는 조건이었죠. 준영은 부유한 가정의 후원을 받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이 기회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준영의 기획안을 몰래 훔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고 최종 면접에서 합격했어요. 준영은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도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도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준영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도윤은 비싼 요양원을 알아봐 드렸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전화를 받은 도윤은 계약서 서명을 미루고 곧장 20년 만에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북구의 낡은 주택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주변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윤의 옛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30년 전부터 사용하던 다이얼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연결해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전화기를 살펴보던 순간 또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협박자는 도윤에게 지시했습니다. 2층 자신의 방 서랍장 맨 밑칸을 확인하라고요. 도윤이 서랍을 열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최근에 쓴 것 같은 글씨가 있었거든요. 내가 그 아이에게 했던 짓을 어머니는 전부 알고 계신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그때 사진 밑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도윤이 친구를 배신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이 녹음을 남기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진정한 성공을 하려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도윤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어요. 그 전화는 실제 다이얼 전화기에서 걸려온 게 아니라 전화기 옆에 숨겨진 녹음 장치에서 재생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를 특정 시간에 재생되도록 설정해둔 거죠. 하지만 녹음 장치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처럼요. 잔해 속에서 탐정은 작은 금속 배지를 발견했습니다. 선명 고아원이라고 새겨진 오래된 배지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영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고 나중에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이 배지는 준영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준영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복수를 위해서? 하지만 탐정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괴된 녹음 장치가 마지막으로 발신을 시도했던 번호는 다름 아닌 도윤의 옛집 전화번호였습니다. 20년 전 번호 그대로요. 녹음 장치가 같은 집 전화로 발신을 시도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탐정은 또 다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30대 후반 남성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왔고 항상 낡은 가방을 들고 왔답니다. 그 안에 녹음기 같은 게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도윤은 그날 밤 다시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방을 뒤지던 중 책상 서랍 뒤편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일기는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이 친구를 배신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공에 집착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치매가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해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준영을 만났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도윤을 용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준영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윤이 과거와 마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모든 단서를 남길 것이다. 도윤이가 하나씩 발견하며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징벌. 도윤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영에게 도움을 청하셨던 거예요.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수화기를 들자 이번에는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년 만에 듣는 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준영은 내일 오후 3시 둘이 처음 만났던 대학 도서관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고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대학 도서관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준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준영은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이었다고요. 어머니는 준영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도윤을 과거로부터 구해달라고요. 준영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용서했어도
그걸 이용해서 시험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구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준영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였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이 성공하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성공에 집착하며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한 건 도윤이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롭고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요. 어머니는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이 과거와 마주하게 만들어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게 하겠다고요. 준영은 도윤이 배신한 친구지만 여전히 용서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준영의 용서,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도윤은 준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준영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자신은 진작에 용서했다고 하지만 도윤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기장에는 더 많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쓰여 있었거든요. 준영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3가지 약속을 언급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과거와 마주하는 것, 두 번째는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3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하실 거라고요. 준영은 도윤에게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옛집 다락방 금고 열쇠였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경고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면 도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도윤은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으니까요. 준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옛집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함께 가주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도윤과 준영은 옛집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영이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흐른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3번째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도윤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보냈다고요.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도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했고 도윤도 아버지를 원망하길 바랐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후에도 도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아들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아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가 틀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실패한 아버지의 이미지에 집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 강박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어머니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세 번째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라고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주소까지 남겨두셨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동안 알고 있던 진실이 거짓이었다니.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의해 쫓겨난 희생자였던 거예요. 도윤은 준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 도윤이 준비되었을 때 알려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준영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주소였어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영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윤이 성공에 집착한 건 아버지를 증오했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그 증오를 내려놓고 진짜 행복을 찾으라고 하셨답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까지 고백하면서 아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도윤은 준영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가 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친구였다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금고 안을 다시 살펴보니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억해라.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온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올 거야. 도윤은 그 메모를 읽으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남기신 걸까요? 다른 방식의 구원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 혼자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다음 편에서 도윤은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과연 어머니가 말한 다른 방식의 구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설계자는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